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수요 가격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력이 어떤 거냐. 첫 번째, 대체 가능성. 대체제의 수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습니까? 커집니다. 그지? 맞죠? 그리고 쉽게 뭐 수치적인 걸 떠나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소비자가 어떤 지하에 돼 가지고 얼마만큼 단골 고객이냐, 골수 고객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대체제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습니까? 커지겠죠. 단골 고객에서 이탈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그지? 이거 아니면 A 아니면 또 B도 싸면 되고 B 아니면 또 C 싸면 되고 어떻습니까? 탄력성 커집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지죠. 어떤 상품의 가격 자체가 수요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뭐 2%, 아주 미미하잖아. 가격 뭐 올라간다고 해도 별로, 내려간다고 해도 별로 안 써. 근데 만약에 수요 소득에서 만약에 한 50% 정도 차지한다. 근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오르기 전에 가서 왕창 사놓자 이런 생각하잖아, 그지? 예,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사치제인가 필수품인가? 필수 재활일수록 생필품일수록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작다. 사치제에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보면은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의 기간이 길수록 대응할 소비자가 어떤 가격에 대해 가지고 대응할 시간이 길수록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되죠. 예. 내가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이 작잖아, 그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계랄 가격이 파동이 나 가지고 계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으면 한 판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면 5만 원. 자,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지켜봐야 되잖아. 대응할 시간에 내가 한 1년 정도 지켜보겠다 하면은 바로 물건 안 사죠.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 5만 원보다 더 올라가서 한 판에 10만 원까지 올라가겠다. 예측이 안 돼. 단기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탄력적이 되는 거지, 그지? 예측이 불가능. 앞으로 닭을 못 먹는데, 달걀 못 먹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사가지고 희귀할 때 비축을 해두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자, 장기일수록 어떻습니까?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떤 탄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책에 나오는 이제 116쪽에서 뭐 지금 허접하게 제가 잘라가지고 붙여놨는데 출판사에서 뭐 이런 거는 좀 안 해놨네요, 그죠? 서비스에 좀 좋은데. 자, 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대학 등록금 이 얘기입니다. 예. 자, 보통 보면은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소비자 집단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 소비자 집단이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또는 이 예를 기업으로 치면 영리 기업이냐, 비영리 단체냐, 뭐 따라 가지고 다른 가격을 차별적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거지. 집단에 따라 가지고, 그지? 그래서 만약에 비탄력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높게 받고, 가격 올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해서 도망가지 않을 거잖아. 우리 제품을 갖다가 안 살 건 아니잖아, 그지? 자, 비탄력 집단에서는 높은 가격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되고, 근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너무 높게 하면은 고객들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안 먹고 말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잘 올려야 되고, 수요가 탄력적인 집단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략 가격을 갖다가 낮춰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고객을 갖다가 유치해가지고 총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 있잖아. 우리가 뭐 잘 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좀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 그지?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 있을 거고, 고소득층에 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어떻습니까? 장학금 같은 거 주잖아. 등록금 매길 때, 그지? 등록금 비중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한테 비중이 더 크잖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수요 타격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 서로 다른 실제 등록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등록을 부과하는데, 자, 실제 등록금은 뭡니까? 고지된 등록금에서 장학금과 같은 학교 지원을 뺀 겁니다. 장학금 같은 학교 지원을 뺀 것이 실제 등록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소득 집안의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성적 우수 장학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들 뭐 장학금 필요 없으니까, 그지? 어떻습니까? 고지된 등록금을 모두 내야 되잖아, 그지? 예, 내야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제 등록금이 사실 뭐, 그지? 그대로잖아, 그지? 그렇지만 저소득 집안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장학금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등록금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게 뭡니까?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서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대학 자체가 사실 어떻습니까? 비탄력적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폭만큼 올리는 셈이지만은 탄력적인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적거나 아예 올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지?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보유한 학생들한테는 대학 등록금 있잖아요. 뭐, 높든 낮든 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난한 학생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뭐 어떻습니까? 등록금 자체가, 내려갈 수 있다면, 그 장학금 혜택이 많다고 한다면, 이 A라는 학교보다는 B 학교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지. 그지? 예. 예, 그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대학 등록금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뭐, 마약의 합법화인데요. 자, 이거 뭐냐면, 뭐, 마약을 갖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예, 마약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아무리 가격이 높더라도 사는 놈은 사고, 먹는 놈은 먹는다. 그지? 그래서 마약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약 가격을 좀 줄이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약 소비량은 미미하게 증가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의외로 어떻습니까? 마약 그 수요자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주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돈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를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거죠. 합법론자들은. 반대로 마약 합법화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 코카인, 헤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가 찬성자들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더 탄력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안 하던 사람도 가격이 낮아지면 호기심에 담배 피우다가 어떻습니까? 대신에 마약 어떨 거 해가지고 마약을 사면 어떻습니까? 술 대신에 담배 대신에 마약을 사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소비가 더 늘어나지. 신규 소비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럼 시장이 더 확대돼가지고 있잖아.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약의 합법화를 위해서 뭘 사용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이나 이거 가지고 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자, 개별 소비세는 뭡니까? 정부가 주로 어떻습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고려해가지고 개별 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부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개별 소비세를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수를 증대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담배잖아, 담배. 그지? 아무튼 간에 개별 소비세란 하여튼 특정 상품의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그지? 상품 한 단위에 1,000원의 조세를 부과할 때 1만 개가 팔렸다고 한다면 조세 수입은 1,000만 원 될 거고, 자, 정부가 조세를 갖다가 만약에 1,500원 올리는데 그 상품의 수요가 비탈수해가지고 판매량이 4,000개로 감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세 수입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600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처럼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에 대해 조세를 갖다가 인상을 하게 되면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뭐, 그런데 개별 개소세 같은 경우는 그지? 대부분 어떤 좀 비탄력적인 상품에 대해서 조세를 많이 부과하잖아. 그리고 어떤 겁니까? 서민적인 거, 담배, 휘발유, 통신 서비스, 특히 담배 소비 예전에 한 갑에 담배 5,000원 했으니까 2,500원이 랬잖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려가지고 5,000원 하잖아. 맞죠? 이래 되면 어떻죠? 뭐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가격 올려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담배 가격 올려도 필요면 피지. 결국 누구 주문에서? 서민의 주문에서 어떻습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인 제품이 되어가지고 가격 올리면은 정부 조세 수입이 증가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거 농가 소득의 변동인데, 이 얘기입니다. 뭐, 결국은 농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맞죠? 생필품에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의 공급이 매년 변하기도 하죠. 기후적인 변화로 인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의 가격하고 이 농업 가구의 소득은 매우 변동이 심하다. 어떨 때는 흉년이 돼가 가격이 폭등하고 어떨 때는 풍년이 돼가지고 풍년이 돼 가격이 폭락하고 그렇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농산물의 가격 탄력성은 비교적 좋다. 낮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0.25 이하고 0.25, 뭐 0.3 정도 이하고 0.3 정도의 사이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설적이다. 역설적. 농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농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흉년이 되면 흉년이가 가격이 더 올라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가 더 벌 수가 있고 풍년이 되면 풍년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떨어져 가지고 농부가 더 살기 어렵다. 그래서 농부는 차라리 풍년보다 흉년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농부의 역설이라는 뜻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합시다. 33분 지났죠? 자, 그래서 방금 앞에 했던 보면은 분수기 응용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읽어보라고 하는 건데, 분수기 응용. 농가 소득의 변동을 갖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뻔한 얘기인데, 농산물의 수요가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농산물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보통 보면 달성계속 0.2하고 0.25, 0.3 정도 사이고, 이 농산물의 공급이 매년 변동된다 되잖아. 특히 자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매년 풍년이 됐다가 흉년이 됐다가 참 예측하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농산물의 가격과 농가 소득의 변동이 매우 심하죠. 뭐 때문에? 자연적 요인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 양파 파동, 뭐 마늘 파동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파 사례 봅시다. 평년에 생산량이 만약에 100만 톤이다. 100만 톤이 만약 양파의 가격이 톤당 30만 원이라면 전체 소득 얼마입니까? 100만 톤 곱하기 30만 원 하면 3천억이지, 3천억. 그지? 평년에. 자, 농가 전체의 소득은 3천억이야. 그런데 만약 풍년이 돼가지고 양파의 생산량이 100만 톤에서 110만 톤으로 10% 증가됐다. 100만 톤에서 110만 톤 증가됐다 그러고 이때 양파의 가격이 25만으로 떨어지겠지, 그지? 많이 생산됐으니까 한 10% 정도 이상으로 하락됐다고 하면 농가 수입은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110만 톤 하면 2,750만. 됐습니까? 풍년이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죠. 8.3% 감소하고. 자, 흉년일 때 양파의 생산이 만약에 90만 톤으로 떨어졌다. 10% 감소됐다 그러면 양파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지? 생산이 줄어드니까. 35만 원. 그러면 90만 톤 곱하기 35만 원 하면은 농가 수입은 3,150만 원. 5% 증가되죠. 흉년일 때 어떻습니까? 풍년일 때보다 더 수입이 좋죠. 그 얘기다. 그거 설명 쭉 하고 있다. 됐습니다.